여러분, 올여름 정말 유난히 더우셨죠? 아침에 잠깐 집안일만 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르고 밤에는 땀 때문에 베갯잎이 젖어 몇 번씩 깨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더워서 흘린 땀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고 한숨 지으신 적 있으시죠? 보통 그럴 때는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물만 계속 마시면 몸속 소금기, 즉 전해질이 더 희석돼서 어지럼증, 무기력, 다리의 쥐,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땀을 흘린다고 해서 물만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에 나는 땀에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흘러 몸의 기운을 빼앗는 땀, 그리고 가볍게 움직이고 난 뒤 개운함을 주는 땀.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겪는 건 대부분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수동적인 땀이에요. 이런 땀은 전해질과 수분만 잃게 하고 남는 건 피로뿐이라서 흘리고 난 뒤에는 머리가 띵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산책이나 청소를 하고 나서 흘리는 능동적인 땀은 몸속 순환을 도와주고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같은 땀이라도 어떤 땀이냐에 따라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린 뒤에는 반드시 맹물이 아닌 우리 몸이 원하는 간간한 물, 즉 전해질이 들어있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땀으로 빠져나간 기운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예전 어르신들이 여름에 보리차나 미음에 소금을 살짝 타서 드셨던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혹시 나는 더위만 오면 왜 이렇게 맥이 풀리고 괜히 힘이 빠질까 하고 의아해 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흘리는 땀이 어떤 종류인지, 땀 뒤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소금물이 우리 몸에 필요하고 여름철 어떤 음식이 기운을 북돋아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바람만 의지하는 여름은 금방 몸을 더 지치게 합니다. 잠깐은 시원하지만 내 몸의 근본적인 기운을 채워주진 못해요. 이제는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알고 진짜 필요한 보충을 해줄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을 한결 건강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작은 비밀이 될 거예요. 특히 소금물이라고 하면 그냥 짜서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여름마다 기운 없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더위에 약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함께 나눠주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땀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사실 땀이라고 다 같은 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에 흘리는 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수동적인 땀, 그리고 몸을 개운하게 하는 능동적인 땀입니다. 먼저 수동적인 땀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동적인 땀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억지로 흘리는 땀이에요. 예를 들어 더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줄줄 흐르는 땀, 갑자기 놀라거나 긴장했을 때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땀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만 빼앗아가고 남는 건 무력감뿐입니다. 이런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땀 속에는 단순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전해질들이 줄어들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량이 줄어들어 심장이 더 세게,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 어지럼증, 두통, 멍해짐이 나타나고 근육의 전해질이 부족해져서 다리에 쥐경련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여름마다 실려오는 탈수 환자분들 대부분이 물은 마셨는데도 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바로 전해질 부족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갈증 신호가 약해져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이미 수분과 소금기가 많이 빠진 뒤에야 물을 찾게 되고 이때 맹물만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몸속 나트륨 농도가 더 떨어져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심한 어지럼, 구토, 심지어 의식 저하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땀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흘리는 땀이에요. 가볍게 아침 산책을 하거나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한 뒤에 맺히는 땀, 집안 청소를 하며 몸을 움직인 뒤에 나는 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능동적인 땀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장과 혈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전달됩니다. 둘째,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땀을 흘리고 난 뒤에는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상쾌해지고 밤에도 숙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시니어분들에게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심하지 않은 땀이라도 꾸준히 내는 게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땀 역시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린 뒤에는 반드시 보충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만 마셔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혈액 속 소금기가 희석돼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죠. 이럴 때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살짝 풀어서 간간한 맛이 날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소금물이라고 해서 짜게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정도로만 보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액이 안정되고 심장 부담이 줄고 근육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마다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땀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흘러 몸의 기운을 빼앗는 땀은 수동적인 땀,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며 흘려서 활력을 주는 땀은 능동적인 땀입니다. 그리고 어떤 땀이든 흘린 뒤에는 반드시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맹물이 아닌 간간한 물 한 잔, 이 작은 차이가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큰 비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소금기와 미네랄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화물, 인산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땀이나 눈물, 그리고 혈액 속에 녹아있는 소금기와 미네랄이 바로 전해질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전해질은 몸속 물기를 조절하는 수문장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은 세포 안과 밖에서 물이 드나드는 통로를 조절하는데요. 마치 수도꼭지를 열고 닫듯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갑자기 손발이 붓거나 반대로 탈수가 와서 몸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뒤 다리가 퉁퉁 붓거나 기운이 쭉 빠져버린 경험이 바로 이런 원인 때문이에요. 둘째, 전해질은 우리 몸의 전기 배터리입니다. 우리 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데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게 전해질이에요. 심장은 일정한 박동을 유지하려면 전해질이 균형을 잡아야 하고 근육이 힘을 주거나 풀릴 때도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뇌 역시 전해질 없이는 생각과 기억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전해질이 부족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해지고 다리에 쥐가 나며 괜히 기억이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나트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각한 부정맥이나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전해질은 세포 사이의 택배기사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의 물길에 전해질이 녹아 있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까지 전달해 줍니다. 동시에 세포 속에서 생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는 영양을 못 받고 쓰레기만 쌓이게 되죠. 결과적으로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염증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세포의 청소부이자 배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해질은 염증과 부종의 균형 관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잘 붓고 작은 상처도 오래가는 경우가 많으시죠.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염증 반응이 길어지고 붓기도 잘 가라앉지 않아요. 반대로 전해질이 잘 유지되면 관절이나 근육의 붓기가 줄어들고 통증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재활의학 연구에서도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면 관절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섯째, 전해질은 수면의 조율자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뇌신경을 진정시켜 깊은 잠에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잠들기 힘들다,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불면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시니어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요즘은 왜 새벽마다 깨지지? 하는 현상, 꼭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전해질 불균형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정리해 볼까요? 전해질은 단순히 소금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물기를 잡아주는 수분 조절기, 심장과 근육을 움직이는 전기 배터리, 영양을 나르고 노폐물을 치우는 세포 택배기사, 붓기와 염증을 다스리는 균형 관리자, 깊은 잠을 돕는 수면 조율자,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난 뒤 그냥 맹물만 마시는 건 부족해요. 몸이 원하는 건 간간한 물이나 전해질이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맹물만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더 낮아져서 어지럼증, 무기력, 다리에 쥐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살짝 넣어 마시면 혈액이 안정되고 몸이 훨씬 빨리 회복돼요. 여러분, 올여름 혹시 몸이 쉽게 붓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잠이 잘 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내 몸의 전해질이 부족한 건 아닐까?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차이지만 전해질 보충이야말로 여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린 날 집에 들어와서 맹물을 벌컥벌컥 들이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갈증이 채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지치고 무기력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땀을 흘릴 때 단순히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기와 미네랄, 즉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맹물만 마시면 몸속 전해질 농도가 더 희석돼서 어지럼증, 다리에 쥐,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라고 해서 짜게 마시는 게 아니라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만 살짝 넣어 간간한 맛이 날 정도로 마셔주면 돼요. 이 작은 차이가 여름 건강을 지키는 큰 비밀이 됩니다. 그럼 소금물을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땀으로 수분이 줄어들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량도 감소합니다. 이때 심장은 적어진 피를 온몸에 보내려고 더 빨리, 더 세게 뛰어야 해요. 그래서 더위에 오래 있으면 괜히 두근거리고 숨이 가쁜 거죠. 소금물은 혈액의 농도를 안정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여름철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 대부분이 전해질 보충만으로도 금세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육과 신경이 제 역할을 찾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 여름에 자주 호소하시는 게 다리에 쥐 나는 증상이에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뻣뻣하게 당기고 손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땀을 흘리면서 빠져나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소금물을 마시면 이런 전해질이 보충되어 근육이 재기능을 하고 쥐나 경련이 줄어듭니다. 셋째, 뇌가 맑아집니다. 더운 날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 바로 전해질 부족입니다. 뇌세포도 전해질을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는데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철 깜빡깜빡이 심해지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보충해주면 뇌세포 사이 신호가 원활해져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넷째, 붓기와 피로가 줄어듭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몸이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붓기로 남을 때가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저녁에 발이나 발목이 잘 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해질 균형이 깨져 수분이 세포 사이에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물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 몸이 필요한 곳에서 활용되고 붓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이라도 소금물이 훨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섯째,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뇌신경을 진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부족하면 잠이 안 온다, 자꾸 새벽에 깬다는 불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가볍게 소금물을 보충하면 신경이 안정되어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적당히라는 거예요. 소금을 과하게 드시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한 꼬집 정도로만 드셔야 합니다. 간간한 맛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평소에 의사에게 저염식을 권고받으신 분이라면
직접 소금을 넣기보다는 전해질 음료나 전해질 보충제를 소량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 어르신들이 여름철에는 보리차나 죽에 소금을 살짝 타서 드셨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맛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땀으로 잃은 기운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였던 거죠. 혹시 물은 충분히 마셨는데도 자꾸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쥐가 나고 머리가 멍해지고 밤에 잠을 설치신다면 간간한 소금물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여름을 훨씬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지병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여름철만 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입맛도 없으시죠?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보약은 약이 아니라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자연이 그 계절에 맞게 내어주는 과일과 보양식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힘을 채워주거든요. 여름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수박이죠. 수박은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땀으로 빠져나간 칼륨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붓기를 줄이고 혈압도 안정시켜줍니다. 너무 차갑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 잘라서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복숭아도 빼놓을 수 없지요.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근육 피로를 풀어주고 지친 몸에 활력을 줍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복숭아 한 입만 먹어도 기분이 확 살아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다만 당도가 높으니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즐기시면 더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자두도 여름에 참 좋은 과일이에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 자두 몇 알만 먹어도 상큼하게 입안이 살아나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또 지친 기분까지 한결 상쾌해지니 여름철 간식으로 참 잘 어울리죠. 포도 역시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주는 과일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쭉 빠졌을 때 포도 몇 알만 먹어도 금세 힘이 나는 이유는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 보양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삼계탕이죠. 닭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체력을 보충해주고 인삼과 대추, 마늘이 더해져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땀으로 지친 몸에 따뜻한 국물을 들이키면 속이 풀리고 힘이 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장어도 여름철 대표 보양식입니다. 예전부터 더위에 지치면 장어를 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요. 장어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A, E가 풍부해서 원기 회복과 피로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콩 요리도 꼭 챙기셨으면 해요. 여름에는 땀으로 단백질이 소모되기 쉬운데 콩국수나 두부, 청국장 같은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또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전복죽도 참 좋은 선택이에요. 전복은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 힘을 채워주고 죽으로 끓이면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이 속을 편안하게 데워주면서 몸을 든든하게 해줄 거예요. 사실 꼭 비싼 보양식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수박 한 조각, 복숭아 반 개, 자두 몇 알, 포도 몇 송이만으로도 여름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철에 나는 음식을 조금씩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하는 간간한 맛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여름 보양식 옆에는 장아찌나 간간한 국물이 늘 따라왔던 거예요. 그냥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땀으로 빠져나간 소금기를 채워주기 위한 지혜였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여름에 우리 몸을 살리는 건 거창한 약이 아니라 바로 자연이 제때 주는 제철 음식이에요. 시장에서 만나는 싱싱한 과일과 집에서 간단히 끓여 먹는 보양식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올여름 너무 더워서 혹시 기운이 달린다 싶으실 때 수박 한 조각과 따뜻한 콩국수 한 그릇 또는 삼계탕이나 전복죽 한 끼로 몸을 돌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도 나실 겁니다. 여러분, 더울 때 가장 쉽게 찾는 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지요. 순간은 참 편하고 시원하지만 사실 그 바람이 우리 몸속 기운을 쌓아주진 못합니다.
오히려 찬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더뎌져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어컨 바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진짜 원하는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특별하지 않아요.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 능동적인 땀을 내고 그 뒤엔 맹물이 아닌 간간한 소금물로 전해질을 채워주는 것. 그리고 자연이 제철해주는 과일과 보양식을 통해 몸속 영양을 다져주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더위에도 쉽게 지치지 않는 든든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여름은 길고 무덥지만 그렇다고 마냥 힘들기만 한 계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쉬고 내 몸을 살뜰히 챙기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 꼭 기억하시고 올여름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계절이 아니라 내 몸의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계절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원한 마음으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세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돕는 만세건강이었습니다.